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여러분. 최강의 사회복지사 이경국의 고민타파. 오늘은 잘 써지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잘 써지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그 첫 번째. 이 프로그램은 정말 하고 싶고 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이라 생각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첫 번째 챕터에 무엇을 쓰십니까? 필요성을 쓰시죠. 그 필요성은 누구와 누구가 느껴야 돼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느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입장에서는 사회복지사 담당자가 이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을 가장 크게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관료제 사회에서 있다 보니까 그냥 이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윗사람의 얘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사업 계획이나 프로그램의 주체는 클라이언트와 그 다음에 담당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담당자가 필요성을 느껴야지, 담당자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그 프로그램 기획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획의 달인이라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쓰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제대로 될 리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셔야 되고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맞아야 된다는 걸 알아들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써지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두 번째. 목적과 목표는 실무자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이다. 여러분들 사업계획서나 프로그램 계획서 작성하시면요, 이 목적과 목표를 쓰는 게 너무 힘들죠. 그 목적과 목표를 쓰는 게 너무 힘든 이유가 뭐냐면요, 욕심도 많고요, 많은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뭐 중구난방의 해법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것을 축약할 수 있는 방법이 목적과 목표거든요. 그래서 목자가 뭐예요? 눈목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방향, 그리고 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목적과 목표죠. 자, 그럼 목적과 목표는 막 크게 세우는 겁니까? 아니에요. 목적과 목표는 현실적으로 세워야 되거든요. 자, 목적은 그래도 두루뭉술하게 써도 돼요. 내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거시적으로 그냥 쓰면 되는데, 목표라는 것은 5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뭐냐? SMART, 스마트. S는 스페시픽, 세부적으로. M은 measurable, 뭐예요? 측정 가능하게. A, attainable,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 그 다음에 R, resulted, 결과지향적. T, 뭐예요? timeless, 뭐예요? 시간 제한 내에. 자,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목적과 목표는 현실적이어야 되는데, 그 현실적이라는 건 뭐냐? 자, 우리나라 젊은 축구 선수가 군면제를 받아야 축구 선수 생활을 오래 하니까. 근데 우리나라 규정에는 국제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하면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축구 선수는 동아시아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월드컵에 나가가지고 16강에도 못 드는 게 좋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동아시아 대회에 나가는 게 유리하겠죠. 그죠? 자, 그런데 내가 손흥민 같은 유럽파 선수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동아시아 대회에 나가서 우승하는 게 좋겠습니까? 월드컵에 나가가지고 지더라도 열심히 뛰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월드컵에 나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이 클라이언트는 다 수준이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목적을 막 높게 잡고 목표를 높게 잡냐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현실에 맞게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목적과 목표가 나오겠죠. 잘 써지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그 세 번째. 제목은 대상, 목적, 방법이 있어야 성립된다. 또는 대상, 방법, 목적이 있어야 성립된답니다.
자, 여러분들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나 사회복지 기획 이런 거 하면요. 제목부터 정하시는 우를 범해요. 그런데요. 그거 아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필요성, 목적, 목표 세운 다음에 뭘 해야 된다? 제목을 지으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대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파악을 하는 거니까 대상, 방법, 목적 또는 대상, 목적, 방법 이런 순으로 제목을 지어요. 그러면요. 제목이 되게 길어지거든요. 이거 잘못 지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제가 종합사회복지관에 취업을 해가지고 대리로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전임자가 사업을 하나 놓고 갔더라고요. 그 사업 제목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땡땡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고등학교 학교사회 사업. 되게 길죠. 땡땡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고등학교 학교사회 사업. 이거 잘못 지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 제목만 보고도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걸 자세히 보면 대상, 방법, 목적 또는 대상, 목적,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목은요. 길어도 그 사업이 무엇이다라는 것만 알 수 있으면 좋은 제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써지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그 네 번째. 별칭은 현실적이며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여러분들 아까 제목 긴 건데 어떻게 외워요? 그럼 별칭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겠죠. 그걸 우리가 부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부제는요. 여러분들 이름 말고 여러분들도 별명이 있잖아요. 그 별명은 그 사람의 특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의 특성에 맞는 제목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력적이고 임팩트하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프로그램 무슨 프로그램이라는데 무슨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고등학교 학교 사업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별칭을 짓는다라는 건데 그런데 알아두셔야 될 게 희망, 꿈, 드림, 사랑 뭐 이런 제목은 되도록이면 지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흔하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보일 수 있는 특별한 제목을 만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써지는 프로그램 기획 다섯 번째. 기대효과는 목적을 복사하는 게 아니다. 거시적인 결과를 생각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 사업계획서나 프로그램 계획서 쓸 때요.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목적을 기대효과랑 똑같이 써요. 그런데 목적을 기대효과랑 똑같이 쓰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목적은 목적대로 기대효과는 기대효과대로 써야 되는데 목적은 아시고 계시고 기대효과는요. 목적을 이루었을 때 나타나는 부수적인 효과, 최대의 효과라는 부분들을 쓰시는 거예요. 목적을 기대효과에 쓰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업은 이런 목적으로 하는데 그 목적이 이루어지고 나면 일어나는 거시적인 게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파악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잘 써지는 프로그램 기획 여섯 번째. 세부 방법은 육하 원칙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여러분들 국어 시간에 육하 원칙 배우셨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그런데 이게 사회복지 프로그램에도 사용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이 폼이라는 게 있어요. 형식이 어떤 거예요? 이렇게 어떤 폼이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업계획이나 프로그램 계획서는 누구 좋으라고 만드는 게 아니라 나보라고 만드는 거거든요. 담당자 보라고 만드는 거예요. 일종의 대본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보기 쉽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선정이 되고 막 지정이 되다 보니까 그 깍두기 있잖아요. 이렇게 박스 안에다가 뭔가를 막 집어넣어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요. 그 깍두기를 의식하면 쓰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방식으로 서술을 하신 다음에
그것을 깍두기로 옮기시는 방식으로 자꾸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부 방법을 쓰자고 한다 그러면 막 뭐 두서없이 쓰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방식으로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잘 써지는 프로그램 기획 7번째. 성과와 실적이 조화되는 평가.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 거는 그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가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평가에는 실적 평가와 성과 평가라는 게 있는데 예전에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실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몇 번 했다, 몇 시간 했다, 몇 명 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해서 무엇이 변했니? 라는 부분들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요. 실적도 중요하지만 성과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성과를 또 중요시하다 보면 실적을 또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적도 중요하고 성과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프로그램 기획하다가 보면 목적과 목표 안에다가 뭐라고 쓰냐면은 이렇게 써요. 효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이럴 때 효과성이라는 건 성과를 얘기하는 거고 효율성이라는 건 실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효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 그것이 조화되는 평가가 가장 좋은 평가라는 걸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잘 써지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8번째. 예산은 항목별 한도는 얼마인가? 그리고 긍정적 한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 현장에 있다 보면은 한정된 예산으로 프로그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렇다 보면은 쫌스러워질 때가 있어요. 그죠?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쫌스러워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활용할 땐 대범해야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사업이 잘 될 것이다. 이 사업을 하는 데는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걸 아주 광범위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자원 전문가니까 내가 사업 계획을 작성하고 프로그램 계획을 작성하면 어디서 자원을 가져올 것인가도 생각을 하시면 당연히 그 예산은 확보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전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목별 한도가 얼마이고 그리고 긍정적 한도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 사업을 할 때 이 정도는 필요하고 이 정도의 예산은 어디서 가져올 것이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예상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이 안 되려고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되려고 계획서를 작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잘 써지는 프로그램 기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해가 좀 되셨나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8가지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8가지만 생각하면 여러분들 프로그램 기획을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프로그램 기획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실천 방법을 지금 보고 있죠. 앞으로도 펼쳐질 각종 실천 방법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